강의는 시작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상관에서 이게 네 번째인가 그렇죠? 세 번째인가요? 예. 용살인격이에요. 예, 살인격이에요. 그러면 결국 상관격에 일주가 약화되는 걸 가정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운이 가장 이롭다. 상식 역시 그냥 길하다. 그리고 관이 섞이면은 길하지 않다. 봉제 재성을 만나면은 대운에서 재성을 만나면 위태롭다라는 것이죠. 하귀비, 하씨인데 귀비예요. 하귀비가 맞나요? 이거 하씨가 이렇게 오늘 많이 나오나요? 하강로, 하귀비, 귀비명을 역대운으로 적었다. 하씨인가요? 내가 지금 저 위로 올라가 볼까요? 7번. 하귀비가 아닐걸요. 하씨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강로, 채귀비네요. 아이 참 어쩐지 하귀비가 아니죠. 채귀비죠. 네. 7번 채귀비. 네. 네. 이 채자예요. 네. 채귀비. 여기서 이제 뭐예요? 요게 상관이죠? 상관에 겨울철에 태어난 금은 볼 거 없이 뭐예요? 관을 써라. 관을 쓰는데 이건 지금 편관이죠? 예. 편관이라도 좋다. 밑에 뿌리를 내리고 작은 뿌리를 내려서 편관인데 쓴다. 조를 우선 보는 거예요. 금수상관, 희경관이라는 소리가 나오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지지가 설하고는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남자명으로 다 해놓은 거예요. 왜 남자명이냐? 이게 지금 음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흐르게 해놨어요. 을 이렇게 해서 갑을 병 이렇게 하면 여군이죠. 그런데 귀비라는 거 보면 이 여자잖아요. 그럼 이렇게 순대운으로 흘러이죠. 음년생의 순대운. 그 아주 좋죠. 목화로 흐르니까. 그런데 설하고는 이 운을 가지고 억지로 찢어 맞춰요. 참 안타깝죠. 거짓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도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있기는.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적어도 자평진전 증주를 한다든지 덕천수 자기가 증주를 했다든지 하면서 이 대운을 거꾸로 적어놨으니 참. 자, 제가 한마디로 했어요. 살아가는 위 기비명을 역대운으로 적었다. 남자로 착각한 듯하다. 아무튼 설하고는 경금기설해서 약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인성을 써서 재상부신한다 그랬죠. 인성이란 곧 기토예요. 이 기토를 써갖고 재상부상한다는 거예요. 상관을 제하고 부신, 일주를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경금, 기토는 이거 수 못 막습니다. 절대. 미토는 막아도. 아무튼 설하고는 그래요. 그래서 용인제살한다는 거예요. 용인제상 부신한다는 거예요. 11월의 금수는 기가 소숙하다. 숙살직이라고 그러죠. 기숙이한, 차갑다. 화를 써서 조를 마치라. 토 썼다가 화 썼다가 이제 난리 나요. 즉, 금수 상관 희경관의 뜻이 있다. 겸해서 이 생인, 인성을 생하는 것이다. 인성으로서 생하는 것이다. 연상의 인수가 득용한다. 어렸을 때 을에 파인했다. 이때 파인했대요. 물론 이 정축도 안 좋아요. 안 좋기는. 그렇지만 을에도 그렇고 정축도 그렇고 파인은 아니죠. 이 정화는 인성을 돋고 있잖아요. 여자 곤명이니까 곤명에 연간이 음연간이잖아요. 그러면 순행해이죠. 이 설하고가 지금 사주를 다 망쳐놓고 있다니까요.
좋게 심여참 선생께서 채귀비라는 명을 딱 갖다 했는데 대운을 까꾸로 적어놓고 지금 아주 억지로 뜯어 맞추려고 했어요. 출신은 비록 아름다우나 유년에 반드시 고고함에 극에 달았을 것이다. 이것도 왜 이렇게 안 해놨나? 이거 빨리 바꿔야 되는데 갑합기토 이거 한문을 다 바꾸질 않고 끝내버렸네요. 갑이 합하고 기토해서 재화위인하니 수루는 인성이라 그래서 차 10년은 최유미라 가장 아름다웠을 것이다. 개, 임, 식상우는 유, 인성이 돌아와서 회극을 하는 바람에 저 기토가 극을 한대요. 막아주니까 무해라. 신유 방신운이라 또 이제 금까지 쓴다는 거예요. 자, 스스로가 내가 편안하게 움직인다. 잡관, 관이 끼어서 잡관이면 관이 끼었으면 인성으로 화해서 오히려 무방해라. 아무런 장애가 없다. 봉제 파인한다. 그렇죠. 재성을 파인한다. 즉 신은 반드시 위태로울 것이다. 대운도 엉뚱하게 적어놓고 천연덕스럽게 해석을 하고 있다. 이 사주는 상관이 일주의 설기가 심해서 경금일주가 약해진 것은 확실하다. 일반적인 명략적 이론으로는 인성을 써서 상관을 제하고 일주를 도와야 한다. 그러나 11월에 금수는, 이거 제 말이에요. 금수는 선울하고 차기에 먼저 화를 써서 조우로 조절해야 한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금수 상관격의 희경관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설하고는 을해대운에 불미하고 갑술대운에 가장 좋았다고 그것을 추명한다. 그러나 순행을 하는 여명사주는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로 축진, 토운만 빼고 무난한 사주가 된다. 그럼 오행체형론으로 검증할 것이다. 역시 금수 조업격으로 화가 용신이 된다 라는 것이죠. 채귀비라고 적어놨을까요? 제가 한번 봅시다. 하귀비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채귀비인데 영어죠? 네, 맞네요. 채귀비. 화가 용신이잖아요. 네. 대운 볼까요? 좋겠죠, 뭐. 대운이 어떻게 되는지. 예. 지지루가 좋네요. 천간에 병화 있죠? 임계수음은 끝나요, 이 사주는. 네. 화를 쓰니까, 화가 중심이니까. 목. 또, 토. 토는 건토. 네. 수는 안 좋죠. 천간으로 들어오는 수는. 천간에 뜬 병화가 용신이니까요. 네. 상간, 금수상간 희경관이 된 사주예요. 네. 오늘 사례명조가 꽤 많아요. 하강로가 이제 또 나오네요. 하강로라는 것은 꽤 높은 벼슬이라고 그랬죠? 정승 이상이라고 그랬나요? 예. 자, 설하고는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아우, 덥네요. 설하고는 차 본편 하언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여름편에서 얘기한 것이다는 거예요. 예. 미열에 태어난 여름. 술을 쓰겠다는 거죠. 예, 조우로서. 하강로의 조로서 참관 명감하라 하는데 이게 그러면 심해천 선생이 명보에서 뽑아서 이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비록 살인이 병변하니 살과 인이 어디 있어요? 살은 있어도 인은 없어요. 예. 없죠? 예, 없어요. 신강인왕하다. 맞아요. 이건 당연히 맞아요. 미위 목고하고 정임우 화목하니 하월의 화토는 비 아니다. 용 수윤토 용으로서 수로서 토로 쓰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서 기운을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조후를 본다. 미월에 술을 써서 토를 부드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우니까 병화도 임수를 쓴다. 그럴까요? 목이래야 되는데. 갱이 더 좋은 것은 진이 수고라. 맞아요. 빨갛게 해놨죠. 우 속수터라. 가히 설병화 설병화 지조라. 이게 병에 이 활악할 화자를 썼더라고요. 이 병화가 저걸 쓰지를 않아야 될 텐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임수지근 뿌리가 있다. 그래서 고로 가용 쓸 수가 있다. 우는 행운에서 유경, 이건 제대로 본 거예요. 임자 개축, 술은 안 좋아요. 예. 금수, 자살지양, 제살지양. 금수는 제살로 흐르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부기하다. 겁인 식상은 골고루 불이 마땅치 않다 라는 것이죠. 네, 맞아요. 왜냐하면 용신을 수로 쓰니까요. 한번 볼까요? 하강로명. 내가 뭐라고 했겠네요. 네, 한번 또 봅시다. 상관절에서 상관이 용살인자는 인운이 최일이다. 이 좌우에서 말하는 거예요. 설화가 선생님 말한 거예요. 상식 역시 형통하다라고 했는데 여긴 불가하대요. 증명하는 사지로 하강로의 명제다. 조금 어려운 사지이므로 격국론은 차치하고 우행체형론으로 용희신을 알아보자. 화체 수금용조예요. 화체예요. 예. 역시 상관 살격이 된다. 설화가 말하는 작관 비길, 관성이 섞이면 길하지 않다. 이 명제는 관성은 없다. 한마디 또박또박 저는 확인하는 거죠. 예. 상관대살, 이거 상관이 살을 띠고 있어요. 그럴 때는 인수는 반기고 재성은 안 좋아요. 그 이유, 상관이 살을 띠고 있을 때 재성을 보면 살이 가운데서 상관생재 재생살 해서 일주가 점점 더 약해져요. 그래서 인수를 쓰는 거죠. 그러나 상관이 중요하고 살이 가벼우면 운은 인수로 가고 재 역시 괜찮다. 아무 관계 없다. 그리고 만약 요 7살이 뿌리가 중하면 즉 운은 식상운으로 가도 좋다. 인수 신앙하면 역시 길하다. 봉재 위 흉이라. 재성을 만나면 흉이 된다. 이건 설하고 심해첨 선생이 운기론을 말씀하시고요. 운명시예요. 그리고 설하고가 추천을 했는데 아마 보니까 글꼴을 딱 읽어보니까 적천수에서 끌고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자, 이건 식상이 강한 거예요. 엄청 강해요. 식상설기가 대단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식상을 극하는 인성으로다가 하고 재성으로다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식신이 태왕하니까 상관절에 넣어놓겠죠? 넣어놓은 거는. 네, 상관격은 아니에요. 식신격인데 식신이 태왕이에요. 이게 다 식신이에요. 무술, 기, 축, 사토로서 상관이 중하다. 식신이 중하죠. 예, 그래서 시봉, 해수, 독살. 요 해수가 유일하게 살이 된다. 살을 쓴다. 신운에 이 살을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묘를 먼저 써야죠. 그래서 신운에 설토, 생수위미 요때 그때 좋은 거예요. 을미대운 되면 끝나갔죠. 지을미운에서 해묘미 암합을 해서 먹국을 하니 제토의 위살 좋아요. 제토의 위살 해묘미 먹국을 해서 좋아요. 과거 연등했다. 가갑 연등했다. 지 가보운 되면 각기 합하토하고 상관으로 하니 유년 기사년에 충고 해수함으로써 불럭 죽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거 또 꼴새가 이렇게 불럭 써놓은 거 보니까 임철주 선생이 설명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명시 7번째예요. 예, 맞아요. 토채
목수용조죠. 토채, 목수용조, 목용신. 갑오대운의 목용신인데, 오대운은 안 좋겠죠. 예. 근데 갑대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소토에서 갑기합토하고 오대운에 충을 해서 끝났다. 좀 껄끄럽네요. 토채 목수용의 목용신인데, 오대운은 안 좋아요, 사실은. 갑대운은 그래도 갑기합토 하는 바람에 힘을 못 쓰겠죠. 예, 그러네요. 네, 사주가 그러네요. 이건 팔할 수가 없죠. 예. 그래도 목은, 용신은 목이에요. 그럼 목이 용신이니까 수가 시신이 되죠. 예. 그냥 다음 거로 넘어가죠. 이 다음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선 이 명절을 또 설명하죠. 이 명절은 아마도 설하고가 적천수에 있는 명절을 가져온 듯한 냄새가 난다. 설명하는 스타일이 임철조님의 방법과 비슷한 냄새가 난다. 상관이 중하고 시지의 해수가 독살이 된다. 살을 용신으로 하고 신운에 설토생수하여 아름답다 하였다. 을미운에 이르러 해명이 아마 목국에서 제토 위사라니 과갑연등한다고 한다. 갑오대운에 이르러 각기합토 성화하니 유년 기사년에 충고해소해서 하여 불록이 되었다. 모양처럼 토채 목수용조예요. 네. 목용신의 수의신. 이게 이제 장재양이라는 사람의 그 절강성, 주로 이제 절강성 쪽에서 많이 나왔어요. 저 임철자 선생님도 절강성 사람이고요. 설하고도 아마 절강성 쪽이에요. 그러면 심해천 선생님도 절강성. 그리고 이제, 심해천이 아니라, 누구죠? 진수함 선생도 절강성. 심해천 선생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장재양이라는 성주를 갖다 소개를 하는데, 이 사주를 대운을 푸는데 영 엉성해요. 이것도 역시 금수 상관격으로 풀어요. 그러면서 이 병화가 용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목에 뿔을 내려서 좋다. 그런데 이 임계수 이거 경신 이거 오면 안 되잖아요. 화가 용신이니까 목을 쓸 수 있고요. 예. 여기 토를 쓸 수 있어요. 예. 토는 천간으로 들어와도 강대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주를 좀 보십시오. 수금으로 흐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됐냐? 성주가 됐어요. 성주. 라고는 칠살 근중해서 마치 근대 절강성의 성장, 절강성의 성장 장재양의 조다. 차조는 비원령 상관원령이 아니지만 그러나 12월에 여기는 시자연계가 있어. 역시 잡기 상관론으로 해도 된다. 병화 7살을 하는데 통군어 인목에 했대요. 위근중이라. 계해, 기미, 상인, 비겁, 균미. 계해, 기미. 계해서부터 이 기미까지 상균. 그러니까 결국은 일주에 뿌리가 들어와서 좋았다는 거예요. 병화를 쓴다고 해놓고도. 일주의 힘이 강해서. 물론, 신약은 해요. 신약하니까 좋은데, 그럼 이걸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저걸로 보질 말았어야죠. 금수상관 희경관으로요. 이 장재양이 사주를 제가 했을까요? 일단 더 읽어보고요. 네. 그래서 이 신유경신은 신앙한 지지로 흐르니까 더욱 아름답다. 특별히 불가하다, 재행, 재성의 고향으로 가는 것, 살과 재성, 지지로 가면 안 된다 라는 뜻이에요. 장재양의 명조를 가만히 있어봐요. 제가 한번 더 보고요. 이 명조 원령 상관이 아니다. 네. 12월에 여기와 시지의 자수와 연간에 계수가 있어 역시 잡기 상관격이 된다. 병화는 7살이고
통군을 인목에 하고 뿌리가 중화하여 아름답다. 하지만 건명사주의 대운이 역대운을 흘러 매우 아쉬운 사주가 되었다. 성장의 명이라니 믿고 설하고의 해설을 따를 수밖에. 특히 천간으로 들어오는 임계수운이 매우 거슬린다. 오행체형론으로 검증해보자. 역시 수체 화목용조예요. 참 장재양이를 해놨을까요? 제가 안 해놓은 것 같은데요. 해놨네요. 역시 맞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수체 뿌리 딱 내리잖아요. 물론 금운이 돼서 이렇게 신약하니까 인성운 비겁운은 그렇게 나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천간으로 들어오는 경신금은 아무 관계 없어요.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인목을 용신으로 하는데 요 대운 신금 이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안 좋다고 지금 딱 나오잖아요. 이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뭘 어디까지 여기까지 좋았다고 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좋은 게 없어요. 지금 좋을 거 없어요. 성장이라고 하는 성의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이게 분명히 시간의 차이가 있는지 어쩌는지 시간을 아무리 맞춰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자 그러면 개해 해자 축 그래서 정축 이런 걸 다 넣어봐도 화가 용신이에요. 이 사주는 화가 용신이에요. 다 시간을 앞뒤로 다 바꿔서 넣어봐도 화가 용신이더라고요. 근데 대운을 보세요. 이 대운을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는 거죠. 물론 이런 대운이 인목이 용신이면 이 신금 이거 감당하겠어요. 물론 천간으로 들어오는 건 임계가 제일 나쁘고요. 경신은 어차피 일주를 도와준다고 하지만 신약하니까 성장이 그 성에 감독 정도 됐으면 이런 사주 가지고 감독을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다고 해서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건 없지만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냥 설하고를 믿고 가는 수밖에 없죠. 자, 마치겠습니다. 좀 날씨가 더워서 부담스럽습니다. 예.